안녕하십니까. 세금 잡는 닥터북, 저는 닥터코치 이용입니다. 오늘은 세무사무실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통침 김 과장님들을 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닥터북은 몇 군데 세무사무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 세금 잡는 닥터북을 잘 활용하시는 우리 김 과장님을 위한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목은 김 과장님 휴식시간 만들어주는 닥터북. 자, 휴식시간을 만들어준다는 제가 표현을 쓰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병원 같은 경우에 이 손익 중간 결산하는 시간들이 상당히 많이 걸리죠. 그래서 실제 첫 번째 페이지에서는 사실상 병원 사업장에서 원하는 세무대리 니즈와 현황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중간 결산이죠. 중간 결산. 최근에는 이제 손익보고 중간 분기별로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고, 매출액, 지출액, 예상소득세, 그리고 또 하나는 매출과 경비를 중간에 보고 받으시면서 세무리스크가 어떤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원하시죠. 두 번째가 이제 신고서 점검을 원하십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장 현황 신고하시고, 부가세 신고서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신고하시기 전에 세무사님과 신고 전에 사전 미팅을 해서 우리 병원이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을까,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원하시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지막에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세무 리스크를 점검해 달라. 이 세무 리스크는 아시겠지만 이제 취약점에 대해서 이제 보완책을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갈 때, 소득세 점검을 할 때, 만약에 2020년 5월에 소득세 신고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작년 경비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로 보고를 받으시면서 실전적인 전략을 원하십니다. 인건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건비가 많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매출은 또 잘못된 건 없나. 그래서 첫 페이지 보시면 현재 병의원 사업장에서 원하는 세무대리 니즈와 현황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병의원 전문 중대형 세무법인 경우에는 분기별로 손익보고 서비스 전략을 잘 수행해 나가셔서 대체로 매출이 이제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인원이 많지 않은 세무사무실, 세무법인 경우에는 병의원 서비스 경쟁력 부분에서 이제 한계가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중간에 3개월마다 손익보고를 해야 되고, 또 그 손익보고를 한 과정이 굉장히 어렵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 강의는 소수의 인원으로 병의원 세무기장 전략이 필요하신 세무법인들한테 유용한 정보이고, 닥터북을 활용하시면서 그 세무법인에서 이 닥터북을 조금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요청하셔서 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번 페이지는요, 김 과장님 휴식시간 만들어준 닥터북.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있죠. 손익보고 업무가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줄였다고요? 네, 닥터북이 줄였다고요? 이 얘기죠. 자, 그 병원 손익보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부분 뭐 통칭 제가 김 과장님이라고 부르시는데, 이제 김 과장님 경우에는 국세청 자료를 가져오기 위해서 국세청에 이런 것들을 하시죠.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지출 증빙, 현역 매출, 그 다음에 등록된 신용카드 국세청에서 받아오시잖아요. 이걸 이제 집계를 하실 거고,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등록 신용카드 집계에 빨간색으로 제가 마킹을 해놓은 이유는, 원장님께서 카드가 바뀌거나 아니면 분실해서 새로운 카드를 가지고 오시면 등록을 하시지 않으면 김 과장님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간혹 가다 보면 카드가 막 통째로 빠지는 경우도 좀 덜어 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요양정보 마당인데, 이거 많이 골치 아프죠? 사실상 사업자 현황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2월 10일이니까 연간 직원 내역서가 1월 중순쯤에 열리면 그나마 작업하기가 편한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매출 잡기가 거의 수작업으로 많이들 고생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또 앞 페이지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원장님들께서 3개월 단위로 손익보고를 원하시니까 연간 지급 내역서가 나오지 않은 경우에는 일일이 이런 지급 내역서를 건별로 들어가서 보실 수밖에 없어요. 인쇄해서 진료월 기준으로 또 보셔야죠. 정리해서, 제가 끙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굉장히 고생이 많은 거죠. 또 검진 수입도 보셔야죠. 자동차 보험, 뭐 요즘에 또 세법이 개정이 돼서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넣어야 되고, 노동부에서 지원되고 있는 각종 장려금 다 매출로 잡아야 되죠. 그래서 이 요양정보, 제가 개인적으로는 요양정보의 보험 매출을 잡는 게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매출을 이렇게 잡죠.
카드사별로 8개 회사에 팩스로 받아서 꼼꼼하게 하시는 세무법인도 봤고, 그냥 카드 여신협회를 가지고 대충 매출을 잡는, 뭐 여기서 대충이라는 표현은 카드가 잘 안 맞아요, 여신협회가 실제 수납 프로그램하고. 그러다 보니까 단말기도 활용하시고, 경우에 따라서는 요즘에 이제 국세청에서 조금 빨리 주죠, 매출을. 그 매출을 집계하거나 이렇게 방식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순현금 매출은 별도로 이제 병원에 요구를 하셔서 받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병원 손익보고의 루틴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카드 매출 쪽 보시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이제 카드사별로 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병원을 전문적으로 하는 세무법인 경우에도 카드 매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8개 카드사에서 다 팩스를 받으세요. 받으신 다음에 그 팩스를 받기 위해서 일일이 전화하셔서 AR에서 신청을 하고 또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하고, 가끔 가다 보면 또 팩스가 와서 섞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에서는 이 손익보고를 좀 빨리 할 수 없을까? 현재 이 손익보고들이 병원을 전문적으로 기장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의 트렌드가 분기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니즈를 맞추지 못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손익보고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보험 매출 집계는 뭐 어마무시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닥터북으로 손익보고 30분에 끝내기. 자, 어떻게 30분에 끝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닥터북 경우에는 카드 매출 자동 집계 됩니다. 자동 집계 되는데, 저희는 어떻게 가지고 오냐면 카드 여신협회 데이터를 중심으로 카드사와 국세청 사이트를 비교해서 가장 최적의 조건으로 만들어서 결국에는 국세청 사이트와 거의 맞게 만들죠. 이 카드 여신협회가 잘 안 맞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카드사별로 매입을 잡는 시기와 승인을 잡는 시기 뭐 이런 경우가 달라져서 카드별로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카드 매출을 자동 집계 해오고요. 현금 영수증 매출 자동 집계 해옵니다. 그런데 저희 닥터북의 특징 중에 하나는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람도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국세청 조회 안 되거든요. 하지만 병원은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세무조사 때 조금 어려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자, 보험 매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가 연간 지급 내역서를 실시간으로 연중 볼 수 있는 효과로 매출을 다 잡아옵니다. 현금 매출은 닥터북 현금 장부를 만들어서 병원에서 입력하게끔 만들고 있고요. 지출 경비는 뭐 다 지금 똑같이, 다만 이제 저희 이제 현행 개인 지출 증빙도 병원 원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그 공인인증서에 로그인을 하시면 가지고 옵니다. 자,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닥터북에 등록된 카드사별로 저희가 집계를 하기 때문에 개별 신용카드는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계정 과목 자동 분류됩니다. 업무와 업무 무관으로 자동 분류가 되고, 그걸 기초로 병원에서 수작업을 하죠. 어떤 수작업이냐면 휴일 등에 쓴 내용들 메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정리가 잘 되면 김 과장님께서는 이걸 엑셀 파일로 전환해서 더존이나 세무사랑에 그냥 올리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가세가 아닌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올라갑니다. 자, 사업용 계좌 자동 집계합니다. 특히 닥터북의 중요한 점은 사업용 계좌를 네팅합니다. 계좌가 네팅해서 메모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김 과장님께서는 원장님이 사업용 계좌의 메모 현황을 보고 관련된 계산서가 끊겼는지 끊기지 않았는지, 또 계좌에 불필요한 현금의 수입은 없는지, 지인 간의 증여 추정이 가능한 내용들은 없는지, 이런 내용들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이 화면은 이번 시간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개별 화면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화면을 제가 캡처했는데요. 일단 신용카드 매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월별로 쭉 나오고요. 수수료 보이시죠? 그 다음에 기간 정하시고 카드 매출액 나오죠.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월별로 쭉 나오죠. 월별로 쭉 나와서 병원이 이제 한눈에 보실 수 있어요. 합계 나오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카드 매출 현황과 취소 내역, 심지어는 이제 건별 같은 경우는 개별 장부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개별 장부는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진 않습니다. 자, 이건 이제 보험 매출입니다. 보험 매출. 여기 보시면 기간이 있고요. 저희가 요양정보마당에서 이런 내용들을 다 자동으로 가지고 옵니다. 총 진료비로 우리가 신고가 돼야 되니까 본인과 공단을 나눴고, 끝에는 이제 전체적인 집계가 나오죠. 집계가 나오죠. 이렇게 보시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이 페이지는 그렇게 집계가 된 내용들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닥터북에 이런 내용들이, 메뉴들이 쭉 있는데
병원 손익을 집계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메뉴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뭐 신용카드도 한꺼번에 다 보실 수 있고, 신용카드 보여드릴게요. 자, 이 내용인데 카드를 등록이 된 장부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장부는 이제 이 전체라는 거는 휴일을 포함한 전체를 말합니다. 이 옵션은 업무 관련, 업무 무관, 그리고 미분류 등 이제 선택 옵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개별 기능은 제가 따로 동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뭐 필요하시면 우리 김 과장님께서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신용카드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신용카드 쓴 내용들이 계정 과목이 다 분류가 자동으로 됩니다. 자동으로 돼서 더 전에 올리실 때 뭐 다른 코드로 변환하셔도 되고, 다만 이 메모들도 병원에서 다 할 겁니다. 이유는 이런 휴일이나 복리후생비, 예를 들면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네요. 렌푸드에서 복리후생비 썼다라는 거는 말이 일단은 안 되죠. 하지만 25일 날 병원에 관련된 일로 간단하게 미팅을 할 수도 있고 교육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몇 가지 내용들을 보셔서 이 화면 저 화면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닥터북을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세무사무실은 별도의 손익보고 파일을 만드세요. 만든 다음에 제작 후에 빈칸 채우기로 저희 닥터북의 계정에 있는 내용들, 메뉴에 있는 내용들을 다 거기에 빈칸 채우기를 하면 30분 안에 손익보고가 끝이 납니다. 따라서 오늘 영상은 세무사무실에서 닥터북을 활용해서 원장님도 편하고 세무사무실 김 과장님도 편할 수 있는 닥터북 손익보고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영상은 개별적으로 이 내용들을 어떻게 들어가서 손익보고를 잡는지에 대해서 조금 디테일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건데, 필요하시다면 저희 닥터북 영상의 경비나 매출편을 보시면 그 내용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전문가시니까. 자, 오늘도 고생 많으시는 김 과장님 외 모든 세무 대리인 여러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응원을 합니다. 저희 닥터북은 원장님과 세무사무실과 저희 닥터북이 시너지 효과를 나올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을 계속 할 것이고, 오늘도 멈추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